네, 안녕하세요. 예고된 바와 같이, 오늘 처음으로, 어머님들 질문 들어드리는 걸 위주로 해서, 수학상담소? 네. 수학교육에 대해서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작은, 사전에 질문하신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제가 세 가지로 추려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물론 답변은 이미 다 해드린 상태예요. 해드린 상태지만 좀 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답변해 드린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그리고 추가로 그 이후에 먼저 적지 마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세 가지니까 요거 끝나고 질문 적어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시간 예정되어 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당분간은 해나갈 예정이니까 혹시 답변이 되지 않더라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DM을 주시던가 아니면 다음에 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저학년이에요. 저학년 학원과 엄마표에 대한 고민. 7세 1학년 수준에서 사고력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보낼 필요가 있을지 아니면 집에서 해도 충분할지 사연을 되게 길게 적어 주셨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소마셈으로 시작했고 지금은 원리셈 하고 있고 원리셈이 소마셈에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서인지 되게 만족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씀 주셨고, 앞으로에 대한 고민이 있으셔서 질문을 주셨어요. 전 자세하게 답변을 해드렸지만 여기에서 간략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원을 다니느냐 다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아이들 7세 1학년 시기에 고민에 대해서는 어머니께서 그때는 수학적으로 엄마가 그래도 좀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그 선생님의 역할을 좀 해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집에서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즘에는 좋은 교재도 되게 많아서 교재들을 선택하셔서 하시면 되죠. 학원을 선택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7세 1학년도 마찬가지고 학년이 올라가서도 학원을 선택하는 이유는 편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3학년 이상이 되면 수학 내용이 어려워지고 엄마가 가르치기 어려운 내용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이상이 되면 편하기 위해서와는 또 다른 방향에서 필요성을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봐온 학생들 중에는 꼭 학원 학생, 제가 이제 가르친 학원 학생이 아니라 주위에 공부를 해오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 중에는 여기 질문 주신 분 중에도 6학년까지 엄마랑 같이 공부한 아이, 그리고 중학교 때는 엄마가 좀 놓아주려고 하는 아이, 엄마가 가르치기에는 좀 이제 힘드니까, 그리고 전문가한테 좀 맡길 시기가 됐다 생각하니까 그런 아이, 또는 한 중학교 1, 2학년까지도 엄마가 수학을 좋아하고 엄마가 더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중학교 1, 2학년 시기까지도 같이 하는 경우를 봤고, 다양해요.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의 키워드, 학습 정서, 그 다음에 수학을 좋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이들이 수학을 힘들어하거나 공부를 힘들어하거나 사춘기가 되었거나 이럴 때 엄마와 교감하고 대화를 잘하고 학습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고 하려면 그런 공부를 엄마가 이제 직접 이렇게 관여해서, 근데 이 잘이라는 건 뭐냐면 저는 잘 가르쳐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학습 정서라고 표현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이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잘 이야기해주고 아이를 학습적으로 혼내거나 화내지 않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처럼 선생님처럼 엄마니까 그렇게 해서 아이와 공부를 한다면 아이의 학습 정서에 긍정적인 부분이 되게 많이 쌓일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하는 것도 장점이 많다. 그러면 학원은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질문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사고력 학원을 꼭 다녀야 된다는데, 사고력 학원을 다니면 되게 좋다는데 사고력 학원은 다녀야 되나요?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지인들로부터도 많이 받고요. 사고력 학원이라고 하면 저는
사고력 학원이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사고력 교재, 사고력 학원, 이것들은 심화의 영역이다. 심하다. 단순하게 생각하자고요. 어린아이들 사고력 학원이다 라고 하면 어린아이들의 수학이 있나요? 미취학 아이들의 수학은 사실상 없어요. 사실상 없고 초등 1학년, 2학년까지도 사실 연산 위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거의 없어요. 수학이라는 게 사실 없어요. 네. 그렇게 보면 사고력 수학이 폭넓게 하고 깊이 있게 하는 게 사실이고 그거는 심화의 영역이다. 그러면 심화의 영역을 활동과 교구를 가지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하는 게 좋습니다. 도움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근데 이 좋습니다가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사고력 교재들을 아이와 함께 재미있게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답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오늘 아침에 질문이 들어와서 미처 답변은 못 드렸는데 수학 자신감 키우기에 대해서 물어오셨어요. 앞에 또 긴 사연을 적어 오시면서 수학 자신감을 키워주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딱 두 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는 아이에게 맞는 교재를 선정하기. 예, 아이에게 맞는 교재. 이 아이에게 맞는 교재는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즐겁게 풀 수 있는 교재예요. 그런데 수학은 배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오답률을 제가 30% 정도 말씀을 드리죠. 30%가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20% 정도. 20%나 30% 정도가 틀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틀리는 건 모른다는 거잖아요. 그 모르는 걸 배우자. 예, 이런 부분에서 설정을 하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자존감에 관한 부분인데 혼내지 않기 해요. 역시 혼내지 않기 해요. 뭐 해서 혼내지 않기? 못 푼다고 혼내지 않기. 네, 이거 되게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고 실제 이제 뭐 화가 날 수 있죠. 욱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비유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과외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과외한다고 생각해 보죠. 다른 사람의 아이를 과외하면 나는 그 아이를 혼내지 않아요. 예, 못 푼다고 혼내지 않아요. 못 푼다고 만약에 내가 화를 내면 내가 가르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으로서의 인성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누구를 과외한다? 우리 남편 회사 사장의 아들을 과외한다. 예, 이런 설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즐겁게 가르치고 항상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아마 되게 어떤 사연이 있는 사람의 아들을 가르친다. 그러면 즐겁게 가르쳐야지. 어린아이인데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두 가지 적절한 교재 선택하기, 그리고 혼내지 않고 즐겁게 공부하기,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신다면 아이가 수학에 대한 자신감을 조금씩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해 오시면서 아이가 수학적인 머리가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얼마 전에 이제 도치맘 라방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실험을 했어요. 어느 다큐에서 한국인 엄마들과 외국인 엄마들을 선정해서 이렇게 갇힌 방 안에서 학원 테스트 같은 걸 아이들을 보게 했어요. 그런데 그 학원 테스트 보는 자리에서 외국인 엄마들은 아이들이 푸는 동안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같이 이제 있도록 했고, 미리 얘기하지 않고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을 했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엄마들은 단 한 명도 관여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관찰 TV처럼 이렇게 다큐처럼 EBS인가 뭐 방송되는 걸 봤었는데 꽤 오래 전인데, 여튼 저희의 문화는 그래요. 엄마가 아이와 나를 좀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엄마가. 그래서 얘가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못하면 너무 안타까워하고 그 한 문제 한 문제 푸는 것도 적어도 지켜보고자 하고, 지켜보다 보면
3번 다시 해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천천히 풀어. 적어도 가장 소극적인 간섭이 이거예요. 소극적인 간섭이 천천히 해, 얘.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뭐 검사는 해봤니? 검사는 해봐. 이런 거라든가 이게 소극적인 관여예요. 보통은 몇 번 뭐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간혹 어머님들이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아이하고 공부할 때 가르쳐 주거나 설명해 주는 게 필요한가요? 스스로 하는 게 수학은 좋다고 하는데 필요해요. 선생님의 역할을 할 때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간결하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이의 생각을 방해하거나 끼어들어서 자꾸 힌트를 준다든가 이거는 좋지 않다는 거죠. 아이가 이거는 모르겠어요 하는 부분은 필요해요. 그리고 티칭의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끝났을 때 아이가 스스로 풀었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힌트나 생각에 도움을 줘야지 정말 끝까지 다 설명해 주고 자 이제 알았지? 이런 식으로 다시 해봐. 이건 좋지 않은 거죠. 네, 그 미묘한 아주 미묘한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잘 하면 아이가 집에서 공부하면서도 자신감 가지고 수학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질문 참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목동에 사시는 어머니세요. 학군지죠. 예,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는 지역이고 아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조금 전에 예로 말씀드린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6학년까지 엄마랑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그동안 뭐 감사하게도 저희 책을 계속 이용해서 지금 이제 중학교에 올라간다고 이제 중학교 중등 진학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질문해 주신 게 뭐였냐면 심화교재의 수준이었어요. 엄마 입장에서는 초등을 최상위 수학까지 계속 해왔고 최상위 수학이라고 하면 초등에서 교과로는 가장 심화된 교재죠. 맞아요. 그러면 아이가 잘 해온 거고 엄마도 아주 잘 이끌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제 학원을 보내고 싶은 거죠. 이제 학원을 보내고 싶어서 알아봤더니 대부분의 학원들이 A급이나 블랙라벨 이런 것들은 하지 않더라. 준심화서라고 할 수 있는 뭐 일품수학 이런 수준에서 응용 조금 심화의 응용 뭐 요 정도 수준까지만 하고 진도를 나가더라.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일단은 최상위 수학이 굉장히 어려운 교재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교재고 초등에서 최상위 수학까지 한다고 하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것까지 하는 거예요. 경시 바로 앞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등에 그러면 가장 어려운 교재라고 하면 뭐 A급 블랙라벨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A급과 블랙라벨은 초등에서 최상위보다 체감 난이도가 더 높아요. 사실은 더 높아요. 예전에는 특목고 준비하는 아이들, 과고 준비하는 아이들만 A급 풀었어요. 보통 교과 공부하면서 A급 잘 안 풀었어요. 그리고 센 수학이 거의 중등의 바이블처럼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유형이 잘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심화 쪽도 잘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센 수학만 잘 풀어도 학교 수학은 100점 맞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센 수학을 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아이라면 학교 수학 정도는 100점 맞을 수 있다라는 인식이 학원가에도 있어요. 한두 문제 틀릴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심화된 걸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학원 쪽에서는 A급을 직접 사용하지 않고 학교 시험에 나올 만한 것, 그 다음에 센 수학에서의 심화 유형이 비슷하게 있는 것만 타겟으로 이제 연습을 시키는데 활용을 하는 거죠. 완전 심화서를. A급을 전체적으로 보면 제일 뒤에 있는 문제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학원들이 그런 선택을 하는 거고요. 하지만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그런 심화를 이제 파고드는 걸 즐겨 하는 아이라면 A급 수학은 도전해 볼 수 있는 거죠. 해볼 수 있는 거죠. 저 옛날에 그 정보가 없던 시절에도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은 A급을 했어요. 물론 과거를 뭐 도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수학이 좋고 재미있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아이들은 도전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력 쌓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화의 수준을 정한다라는 건 아이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지, 아이가 도전할 수 있을지로 결정하시면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 주시는 거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나갔네요. 이거 줌2 화면이 커지네요. 초1 아이인데 사고력 수학 연상교재만 진행해도 될까요? 지금 사고력 수학 독해, 사고력 수학 독해, 원리셈, 플라토 진행 중이에요. 너무 많은 듯 해서요. 많다고 생각하시면 요것도 비슷한 질문이 있긴 있었는데 교재가 되게 많은 경우였어요. 3학년 이상에서는 교재가 되게 많다고 하면 연상과 교과의 중심을 두시고요. 그리고 사고력은 교과에서 벗어난 심화까지의 엑스트라 교재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1학년이라고 하면 중심은 교과는 떼고 교과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교과도 오히려 격가지로 보실 수도 있어요. 사고력하고 연산하고가 이것만 잘 해도 충분합니다. 충분합니다. 다른 교재들 수학 독해나 플라토나 아니면 다른 문장제에 관한 책이든 이런 것들은 어떤 분야가 말하자면 독해에 대해서, 문장제에 대해서 이게 정해져 있는 책들이잖아요. 그쪽들은 아이가 약한 쪽으로 활용하시는 게 좋고, 물론 어릴 때는 가벼운 책들, 플라토도 참 가벼워요. 되게 빨리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쑥쑥쑥쑥 해나가는 거 좋은데 중심은 사고력과 연산에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하신 게 맞아요. 초6인데 최상위처럼 어려운 문제는 학원에서 안 하더라고요. 아이의 능력에 따라 하는 아이들도 있는데 저희 아이는 응용까지 하더라고요. 어려운 문제 주면 어렵게 느껴서 안 하려고 해서 초등까지는 개념과 응용까지만 확실히 해도 중학교 들어갔을 때 수학머리가 크면 어려운 문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시면서 수학은 어려운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그땐 정말 힘들어진다고. 이거는 아까 제가 A급하고 중등의 A급, 최상위 수학, 마침 그런 설명을 할 때 질문을 주셨네요. 최상위 수학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집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자신감, 수학의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에서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교재를 찾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학원에서는 무조건 어려운 책을 다 해야 된다 보다 아이들의 맞는 수준을 당연히 그렇게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일단은 지금은 응용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하면 그 학원의 커리큘럼은 그러한 거예요.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심화가 응용까지인 학생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힘기르기를 해서 결국은 최상이든 최상위 S든 그 정도 급의, 그 정도 수준의 교재를 도전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좋긴 하죠. 그런데 학원에서 그렇게 설정을 했으면 사실 지금 아이 수준에서의 심화는 응용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이의 수준 설정에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 대신 이런 건 있어요. 제 고등학교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이제 어느 날 연락을 해왔어요. 연락을 해와서 어떤 책으로 아이를 공부시키냐고, 시키면 좋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수학을 봐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그래서 제가 책들을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상위 수학 시키면 되겠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어려울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우리도 옛날에 공부해봤잖아. 수학은 어려운 거 해야지. 도전하면서 되든 안 되든 내가 좀 도와주면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이 좀 그런 방향에 있긴 합니다. 하지만 학원 입장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게, 그 다음에 엄마 입장에서도 아빠 입장에서도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건 아이가 그래도 수학적인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의 수준을 먼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안 하면 큰일 나는 건 아니다. 이거는 팩트입니다.